네, 끝내주는 인터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는 공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도 제한 완화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고도 제한 완화를 풀었을 때 작게는 600만 명에서 많게는 1000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공군사관학교에서 교수를 지내셨고요. 그 맥길리 대학이라고 캐나다의 이카오 세계 항공기구 국제기구를 바로 앞에 두고 있는 맥길리 대학에서 공부를 하셨고요. 우리 잠실 롯데타워를 짓는데도 기여하신 우리 신성환 국가전략연구원 항공우주정책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말씀하신 거 보면 박사님이 전국에 있는 공항의 고도 제한을 완화하게 되면은 작게는 600만 명에서 1000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다. 말씀하신 이 핵심적인 내용이 뭐죠? 아, 예. 그 처음에 비행장 주변의 고도 제한 완화 그 비행 안전 구역을 만들 때 1940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때 항공기는 프로펠러 항공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선회해 가지고 다시 착륙하려면은 45m 이상 되는 장애물이 있으면은 곤란하다. 이래서 그때 이제 45m로 정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2차 세계대전 때 비행기였으니까 예, 그렇죠. 쌍발기가 나르다가 회전하려고 하면은 이게 높은 건물이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45m 한 어떻게 보면 아파트로 보면 15층입니다. 5층 정도로 딱 규정을 했는데 이게 2차 세계대전 뒤에 때 만든 건가요? 1940년도에 만들었습니다. 1940년도. 예, 예.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비행기 성능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비행기 성능이 굉장히 좋아져 가지고요. 예. 활주로를 벗어나기 전에 벌써 100m 이상을 올라가 있죠. 예. 아, 그렇죠. 우리가 비행기 타면 요새 굉장히 빨리 올라가죠. 예. 그다음에 그 김포항 같은 데는 부천시나 서울의 중간에 있기 때문에 도심지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해 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뜨고 내리는 것만 하고 선해 비행을 만약에 할 때는 이 바닷가에서 이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맞아요. 저도 비행기 탄 적 있었는데 바깥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카오에서는 그런 그 비행기들이 급속히 발달하고 관제 장비들도 또 굉장히 좋아져서 그래서 이제 뜨고 내리는데 진입 표면만 빼고 옆에 선회하는 데는 각 나라에서 어떤 그 관련 기관들이 검토를 해서 비행 안전에 지장이 없으면 완화시켜줘라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군공항이 13개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김포공항, 인천공항 이런 식으로 하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500 내지 650만 또 크게 잡으면 한 10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보는 겁니다. 예. 좀 전에 김포공항만 하더라도 강서구, 양천구, 부천시 이런 데가 영향을 미친다고 그러는데 자료를 한번 띄워주세요. 이거 보시면 강서구가 그 여기 제한을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그죠? 예. 대략 강서구 실태는 어떤가요? 강서구는 거의 97% 정도가 비행안전구역에 속해 있다고 봅니다. 예, 지난번 한정혜 의원 만나뵈니까 한 70% 이상. 뭐 그거는 80%. 이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었을 때 70%라는 겁니다. 예, 원래 지역은 97%가 해당돼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양천구하고 부천시 오종구 이쪽까지 하면 거의 110만 명 정도가 영향을 받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강서구도 보면 인구수는 54만 명이 영향권에 있고 예. 또 부천도 보면은 인구 영향권이 32만 명. 예. 아파트 거주로는 50%. 굉장한데 양천구도 영향을 받는가 봐요. 예. 25만 명. 예. 그러면 저분들이 전부 재산권에 피해를 받는 거고 저거를 만약에 재건축을 풀어주게 되면은 고도 제한을 완화를 하게 되면 지금 이 정부가 가장 고심하게 되는 아파트 공급도 늘어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보다 더 문제는 이제 집값이 많이 상승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개발을 하려면은 그 한 가구당 이 부담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몇 억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 고도 완화가 되면 그 오히려 그런 돈을 안 내도 되는 그런 아주 굉장히 그 획기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김포공항의 고도 제한 완화를 하게 되면은 우리 마곡 옆에 강서구, 부천, 그죠? 양천 예. 이 일대가 큰 변화가 일어나겠네, 그죠? 예, 당연하죠. 그 서부 쪽에 굉장히 큰 그 이 번화가 된 그 도시가 형성될 수 있고요. 특히 마곡은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땅이라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지금 가보시면 알지만 전부 활주로 높이에서 45m니까요. 예. 15층 내지 16층으로다가 깍두기처럼 다 돼 있습니다. 깍두기처럼. 예. 근데 거기를 이제 고도 완화를 하게 되면 그러면 굉장히 큰 그 이 번화가가 되고 중심가가 될 겁니다. 예. 그러면 사실은 이게 김포공항 옆에 현재 마곡지구가 LG 사이언스 파크인데 예. 그 일대로 그 김포, 강화, 일산, 파주까지 큰 변화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죠? 일단은 뭐 파주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강서구하고 옆에 그 부천시까지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새로운 우리가 미래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겠네요. 예. 근데 고도 제한을 완화하면은 항공사나 조종사나 이런 관제 위험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그런 거를 이제 그 전부 그 항공학적 검토라는 거로 비행 안전을 검토를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조종사 입장에서는요. 예. 이 장애물이 없는 게 좋습니다. 있는 것보다는. 아예 그렇죠. 없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제2롯데월드 같은 경우에도 비행안전구역 바뀌었거든요. 제2롯데월드는요. 네. 백화점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화시켜줘도 되는데, 굉장히 어렵죠. 이제 착륙하기에. 그래서 이제 그 반대를 하는데, 그 외국은 또 이 자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인식이. 그래 어떤 사례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라스베가스예요. 라스베가스에 그 뭐 맨달레이 베이 호텔 같은 경우에는 전부 43층으로다가 불과 저기 뭐 사진 나오는 저건가요? 이거는 스트레토스피어라는 그 건물입니다. 이건 350m입니다. 요건 이제 라스베가스 저 앞에 보이는 데가 라스베가스거든요. 네. 거기서 좀 떨어진 데입니다. 네. 근데 얘네들이 여기다가 350m짜리 건물을 짓겠다고 하니까 FA 미연마항공청에서 그 비행기 들어오는 길이라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우리는 라스베가스하고 너무 떨어져 있어서 이런 건물을 짓지 않으면은 지역 발전이 잘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졌습니다. 짓겠다고 하니까 연방항공청에서 라스베가스 공항 들어오는 비행 활주로를 바꿨습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아예 활주로 자체를 바꿔버린 거예요? 비행 경로를 바꿨습니다. 비행 경로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아예 비행 경로 자체를 바꿔버렸다. 경로를 바꿨습니다. 좀 파격적인 거네요. 예. 근데 일반 공항하고 군 공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요? 어떤가요? 우리가 일반 공항은 이카오 규정을 적용하고요. 군 공항은 우리가 미군 비행기들도 같이 이제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FAA, 그러니까 미 연방 항공청의 규정을 따릅니다. 그러면 이제 수평 표면 같은 경우에는 활주로서부터 이카오는 4km까지 넓거든요. 그래서 김포공항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강까지 갑니다. 4km면. 4km면은 그러면 김포공항 저기 한강면까지가 아예 거의 4km입니다. 거의 다 풀리는 거라고 볼 수 있네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FAA에 따르는 군용 기지는 그 수평 표면이 2km 286m. 그러니까 2286m. 그렇게 해서 이렇게 줄여 있죠. 그래서 비행 안전 구역이 사실은 일반
그 민간 공항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네. 근데 이제 지역 주민이나 우리가 군의 안전 이런 건 이제 우리가 불안하면 안 되잖아. 이런 걸 예, 어떻게 설득하죠? 그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비행 안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비행 안전인데 그 군 항공 기지 주변에도 뜨고 아까 말씀드린 뜨고 내리는 데 말고 옆에 선회하는 그런 면은 수평 표면이라고 그러죠. 그런 데는 비행 안전에 지장이 없으면은 완화시켜 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이카오에서 있는 그 규정하고 이쪽 군용기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르는 거거든요. 그것도 전부 이카오가 그 맨 위에 그 근본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적용하고 있고 이 예를 들면 성남시 같은 경우에도 시민들이 비행 안전에 저촉되면서 고도 제한 완화를 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행 안전에 노출되면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서로의 그 이제 그 이해관계 이런 거에 대한 그 조정이 좀 필요합니다. 서울공항도 김포공항 못지않게 서울공항 이전 고도 제한 완화 성남시의 60% 정도가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죠. 그렇죠. 근데 미국 같은데 FAA를 보면은 고도 제한을 많이 허용해 준다 이런 통계들이 있던데 어느 정도 실체가 어떻게 된가요? 제가 조사한 거로는 3개월에 14,000건이니까 1년에 한 5만 건 정도를 심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행기 뜨고 내리는 면 말고 원추 표면이나 수평 표면에 대해서는 각 나라의 그 항공기관이 비행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하면은 완화시켜 줘라. 이거를 따르는 겁니다. 따르기 때문에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광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1년에 거의 한 5만 건 이상의 허가를 해주고 있고요. 지금 얼마 전에 찾아봤더니 이 허가 내주는 이 숫자가 더 늘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안 해주고 있는 입장이죠. 그 미국은 이렇게 허가를 해주는데 우리는 왜 안 해주는 거예요? 항공학적 검토를 이카오에서 그 구체적인 걸 안 내놨다고 얘기를 하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항공학적 검토라고 이제 에어로노티컬 스타디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도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항공학적 검토는 이미 많이 했습니다. 이미 충분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카오라는 데서 지금 미국이 이렇게 허가를 내주는 데는 항공학적 검토를 해서 이거 완화를 시켜주고 그렇죠. 있는 거거든요. 미국도 뭐 항공학적 검토를 안 하고 이렇게 막 풀어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다 그렇게 하자고 하는 또 그런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 연구도 나왔고. 그런데 이제 그걸 안 따라 그 이카오 핑계를 대는데 이카오가 그런 거를 그 만들어주고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근데 좀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카오 바로 앞에 있는 맥길리 대학을 나오셨다면서요? 거기서 항공법을 공부했습니다. 맥길리 대학은 세계적인 항공에선 세계적인 학교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공군사관학교 교수하셨고. 예. 그런데 그런 시각으로 볼 때 왜 이렇게 한국은 보수적인 판단을 하는 거죠? 제가 그 공군사관학교에 있으면서 이 교수를 할 때요. 공군본부에서 이제 성남의 고도 제한 완화를 좀 한번 이렇게 검토해 봐라. 네네. 근데 긍정적으로 그런 명령이 내려온 거죠. 누가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어요? 그 누구였어요? 당시에 정보작전 부장입니다. 정보작전 부장님. 굉장히 그 존경받는 분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검토를 했는데 성남공항, 서울공항 말이죠. 그러니까 영장산이 193m입니다. 바로 193m.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고도 완화 때문에 이제 문제가 돼서 제가 그걸 갖다 맡아서 가봤더니 너무 열악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 45m 이상 되는 데는
12m만 짓게 만들어 놨습니다. 4층 정도 되는 거. 예. 이게 구겨서 4층입니다. 굉장히 아주 열악한 상태인데 그 12m 기준이 뭐냐면 우리나라 평균 나무 높이가 12m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져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그 당시에 공군에 있는 다른 옆에 있는 이제 동료들이 비행 안전을 뭐 어떻게 저촉하고서 어디다가 무슨 뭐 고도 하나를 해줄 생각하지 마라. 이거는 뭐 공군에 대한 뭐 반역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그래서 이카오 가서 다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우리나라가 너무 그 아웃데이트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와서 보고를 했더니 그때 정보작전부장님이 그러면은 그 영장산에 차폐하고 이런 거 다 검토해 본 다음에 45m까지 거기 완화를 시켜주자 밑에. 이래서 이제 최소한 영장산 높이만큼은 짓게 해주자. 근데 영장산에서 이제 차폐로 조금 내려와요. 내려온지. 예. 그래서 12m 졌던 게 거기에 이제 45m 15층짜리 동부 센트럴 빌이 올라갔죠. 그러면서 이제 성남이 그 굉장히 성남 많이 시민들이 영장산의 사례를 봐라. 그렇게 풀어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그때 우리 박사님이 하신 거군요.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지금은 이제 국토부죠. 이런 데서 그 어떤 생각을 갖고서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당시는 그분이 아주 깨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을 내리니까 굉장히 그 빠르게 그렇게 그 해결이 됐습니다. 며칠 전에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불법이 아니라면 확실하게 국민들이 오랫동안 재산권 피해를 그 어렵게 산 부분은 확실하게 고치겠다 이렇게 하던데 결국은 리더의 마음이 중요한 거네, 그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중요합니다. 미국은 1년에 5만 건을 해주는데 우리는 1948년 이래로 별로 한 일이 없는데 지난번 성남에 영장산 한번 한 적이 있고 이번에 고도 제한 완화 분당에 한 번 한 적이 있고 그건 뭐 당연한 거를 한 거고요. 그러면 비행 안전과 국민이익이 동시에 달성하려면 어떤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카오 규정이라는 게 그 비행 안전 구역에 대한 도형을 지금 갖고 이제 새롭게 리뉴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거 하나만 보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카오라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스탠다드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항공기가 다른 나라에 가서도 똑같은 스탠다드가 있어야지 착륙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도형 하나의 그 비행 안전 구역 그것만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이카오 부속소 14의 4-2-4에서 뜨고 내리는 데를 빼고 옆에 이제 그 수평 표면 그 선회하는 데는 각 제약국이 비행 안전에 지장이 없으면 완화시켜 줘라. 이거를 미국은 따르는 거고요. 저희는 안 따랐던 겁니다. 미국은 어쨌든 1940년대 정했던 그 당시로는 비행기 성능이 많이 좋아졌으니 미국은 변하는데 우리는 안 변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었는데 뭔가 이게 동일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현재로 보면은 김포공항을 예를 들면 그러니까 수평편 그러니까 4km까지 그다음에 45m 15층까지만 이렇게 짓게 돼 있는데요. 근데 제주공항을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제주공항을 조사해 보니까 그 사진을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제주공항 띄워보니까 여기는 2km밖에 안 되는데 169m 즉 38층의 드림타워를 2020년에 12월 18일에 오픈했거든요. 그러면은 현행법으로는 김포공항은 4km까지고 15m밖에 안 되는데 왜 제주공항은 이게 어떻게 허가가 난 거죠? 4km까지고 15m가 아니라 15층이에요. 15층까지 45m요. 45m. 그러니까 이제 조금 아까 말씀드린 제주 대로 드림타워 사진 좀 올려주실래요? 좀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이게 그 도형 하나만 봐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주도에서 2km밖에 안 떨어진 지점에 제주 드림타워를 건축할 때 예. 그때 당시에 제주지방항공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주항공청에서 허가를 해준 건 아니네요. 예, 부산지방항공청에서 검토를 했거든요. 부산항공청에서 예, 예. 예. 그래서 그때 뭐냐면 그 전에는 이제 한국통신의 안테나가 제일 높은 지점으로 해가지고 거기까지 완화를 시켜주다 보니까 이 높이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제주도 올라가는데 남조순 오름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290m 정도 되는데 거기를 같은 수평 표면에서 제일 높은 데로 잡고 그 다음에 그보다 미친 이 드림타워 169m를 허가해 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해 보니까 그거는 이카오법에 어긋나지가 않은. 네. 왜냐면 비행 안전에 지장이 없으니까 해준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부산항공청에서 저 제주 드림타워를 할 때는 이카오랑 상의도 했을 거고 합법적이니까 해주지 않았을까요? 이카오는 뜨고 내리는 데를 안 하면 타치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뜨고 내리는 예, 부분이다. 뜨고 내리는 데가 위험한 거니까 옆에 선회하는 데는 각 체육국이 알아서 해라. 뜨고 내리는 부분에서만 이카오에는 기본적으로 여기는 엄중하게 하지만 예. 회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나라가 알아서 해라. 각 나라가 비행 안전에 지장이 없으면 완화시켜줘라 하는 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예, 이카오가 타치할 일이 아니었죠. 그러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그 2km 안에 있는 드림타워를 그 굉장히 높이 지었는데 38층으로. 예, 예. 그러면 이거를 한번 김포공항에 도입해 보면은 한번 지도를 보면 어떻게 되죠? 김포공항 지도를 좀 보여주실래요? 바로 뒤에 개화산 이렇게 나와 있고 제주 드림타워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이렇게 보이죠. 개화산 132m와 가상 그러니까 제주 드림타워 169m. 저걸로 한번 보시면은 예, 제주 드림타워가 이제 활주로에서 2km 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잡아보면 저쪽이 제주 드림타워가 저 위치에 있는 거고요. 얘를 이제 가상으로 그려놓은 거죠. 예, 예. 그다음에 그 수평 표면을 지금 그려놨지 않습니까? 예, 4km까지. 네. 거기에 개화산이 저 위치입니다. 네. 그러면 개화산이 132m거든요. 네네. 그래서 3층을 한 층을 5m로 보면은 44층까지도 완화시켜 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주 드림타워로 하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 비행 안전을 검토하는 그 국토교통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이쪽 강서구 안쪽 비행장 주변 쪽은 적어도 지금 현재 45m 15층에서 적어도 2배 정도 30층까지는 충분하게 완화를 시켜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그러면 강서지구가 현재 고도 제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게 제주도의 드림타워를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은 굉장히 광범위한 그 혜택을 볼 수 있다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 거네요. 예, 예. 예. 근데 그게 왜 안 될까요? 한번 또 생각해. 근데 요번에 보니까 성남에 예. 그 임해동이나 이쪽 같은 경우에는 5,800세대가 고도 제한 완화가 또 풀렸어요. 예, 그건 또 예. 왜 풀리게 된 거죠? 그거는 기준으로 보면 제1롯데월드를 할 때요. 예, 제1롯데월드를 지을 할 때 이제 2.3도로 틀었거든요. 부활주로를. 구할절 2.3도. 예, 예. 주활도로 말고 부활주로를요. 예. 그럼 뭐 틀었을 때에 그 거기에 연장선상에 비행안전 구역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네. 네, 2구역 주로 이제 2구역이 발생되는데 그건 뜨고 내리는 데라 굉장히 그 아주 그 민감한 데지 않습니까? 그게 왼쪽으로 이제 2.3도니까는 왼쪽으로 옮겨졌잖아요. 그 옮겨진 거는 옮겨진 그날부터 그 적용을 받습니다. 규제다. 규제로 받죠. 그렇지만 이쪽에서 벗어난 데 이제 옮겨졌으니까 벗어난 그쪽은 이 10년이 넘도록 안 풀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한 10개 정도 되는 재개발 재건축 단지 그쪽에서 위원장들이 저를 이제 만나자 그래서 뭐 자문을 해달라 용역을 해달라 그래서 그거는 그런 자문 용역가 할 그 대상이 아니다. 그건 당연히 풀어줘야 되는 건데 그쪽 그 지역구에 계신 그 이광재 그 당협위원장님한테 얘기를 하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랬더니 그래서 그 주민설명회 한 번으로다가 이게 해결이 됐지 않습니까? 어쨌든 예.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고 예. 이재명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에 당시에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예. 대담하신 게 있더라고요. 아, 예, 고도 제한 완화 풀어야 된다고. 그때 중부일보에 거의 한 면을 그렇게 했죠. 예. 그러면 이제 제주도의 사례를 봤을 때 예. 국토부하고 국방부하고 지자체하고 공동으로 검토 기구를 만들어서 예. 김포공항, 성남공항, 광주공항, 부산공항 다 공항 주변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제 국가적인 차원의 하나의 정책을 쓸 필요가 있겠네요, 그죠? 예, 그것도 필요합니다. 예. 그럼 어떻게 이 기구를 검토 기구를 만들면 좋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이제 민간공항은 이제 그 국토교통부에서 관할하고요. 예. 그 군공항은 이 국방부에서 하는데 네, 그런데 이제 군공항을 또 민간하고 같이 쓰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김해 같은 데도 있고요. 네. 그래서 우선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선 중요한 게요. 예, 제주도에는 왜 2km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169m까지 허가를 내줬는데 김포공항은 안 되는가? 이 문제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를 왜 그렇게 허가를 내줬는가? 그게 이카오 규정에 문제가 되는가 안 되는가? 비행 안전에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 이 제주도 드림 타워를 했던 것이 이카오랑 협의를 했고 합리적인 결정이었다면 예. 그 합리적인 결정을 김포공항에도 적용하고 아니 당연히 적용을 해야죠. 그 모든 공항에 적용하게 되면 결국은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됩니다. 완화될 수밖에 없다. 예. 그죠? 그렇게 되면은 진짜 강서구에 보면 한 80% 가까운 주민들, 부천, 그다음에 성남 이 일대 수도권은 그렇게 될 거고요. 그런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평 표면에서 제주도는 정확하게 수평 표면이라는 그 표면에서 가장 높은 장애물을 그걸 이제 기점으로 해가지고 완화를 시켜줬다는 거 아닙니까? 예, 여기 그 한 분은 또 알렉스 신 투어 이분은 서울 양천구 주민들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비행 고도 완화를 시켜서 최소 30층까지 건물을 짓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네요. 그러면 마찬가지겠죠, 그죠? 그 기준을 적용한다면 양천구가 좀 어려운 게 뭐냐면 그것도 잘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예. 양천구가 이제 비행기 뜨고 내리는데 거기에 속해 있거든요. 거기는 그래서 굉장히 엄격할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요번에 새롭게 개정되는 그 이카오 규정에 따르면은 거기도 조금의 완화는 또 들어갑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광주 군공항 이전도 이걸 지자체끼리 하니까 잘 협의가 안 되니까 대통령실에서 아예 이거를 직접 그러니까 지원하는 걸 만들어서 이번에 아마 타결이 날 것 같거든요. 만약에 일반 공항, 군공항 이 전체 부분에 대해서 한 600만 명에서 1000만 명 정도가 국민들을 우리가 이롭게 할 수 있다면 국가적 차원의 기구가 필요해 보이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면 이게 합리적인 결론을 낼 수 있을까요? 우선 이카오라든지 항공법 하는 전문가가 필요하고 항공법 하는 전문가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민간항공하고 군 조종사가 관계가 돼야 되고 조종사가 있어야 되고 조종사 중에 이제 민간 조종사나 군 조종사도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관제 중에 비행 절차를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관제에서 관제사 중에 비행 절차를 아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우선 핵심적으로 필요한 건 그 세 파트입니다. 근데 또 한 번 그
그 박사님이 한 거 보니까 포스코 제강 공장 자문할 때도 이런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다는. 당신은 어떤 사례였어요? 아 포스코는요. 예. 그 신제강 공장이라고 하는 걸 1조 4천억에 줬습니다. 신제강 공장 어디 있는 거죠? 포스코 바로 그 길거리에 있습니다. 포항에. 예, 포항에 예, 있습니다. 포항에. 예. 예. 그래서 그 신제강 공장이 다른 데하고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걸 가동하지 않으면은 이제 포스코 전체가 좀 잘 안 돌아가게 생긴 굉장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드린 수평 표면 45m보다 좀 높게 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허가가 안 나고 있는 걸 제가 자문을 받았는데요. 예. 자문을 했는데요. 그때 보니까 이 선해 금지 구역으로 거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포항 공항이 있지 않습니까? 활주로 그쪽에서 포스코 쪽은 선해 금지 구역입니다. 네. 왜냐하면 비행기가 그쪽으로 선해하다 떨어지면 공장 자체가 다. 포스코 전체가 불바다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선해를 금지시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굴뚝하고 전봇대 이런 것들이 6개가 그 45m보다 높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예. 그래서 이제 이 신제강 공장도 거기에 따라서 이게 좀 높이가 올라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포스코 회장하고 사장, 그다음에 제가 국방부 차관하고 같이 이 자문 회의를 하면서 이 국방 차관님이 계속 그 비행 안전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강하게 하시길래 그러면 그 선해 금지 구역이라는 걸 잘 모르시면 현재 그 높게 올라가 있는 6개 굴뚝이나 이 전봇대 이런 걸 전부 비행 안전에 맞게 다 없애십시오. 그러면 그 포스코가 돌아가겠습니까? 안 돌아가죠. 그리고 신제강 공장도 허가를 내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알아보더니 이 말이 맞다. 이래서 이제 신제강 공장이 허가가 난 겁니다. 마찬가지 제주 드림타워 169m가 그게 이카오 규정에 어긋나고 비행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지금이라도 철거를 해야죠. 맞다면 그 사례를 김포공항에다 적용을 해야죠. 그렇죠. 비행 안전에 지장이 없다면 예, 아주 명확한 겁니다. 그냥 거기도 그런 거 제주 드림타워라는 게 그 있어요. 이 정도로 이게 지나갈 문제가 아닙니다. 예, 굉장히 제주 중요한 드림타워를 허가한 그 조건이라면 결국 그걸 김포에 적용해주면 명확해진다. 예, 비행 안전에도 지장이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는 라스베가스 얘기를 하셨는데 타이베이 공항도 보면 엄청 높게 지었던데. 예. 근데 이제 타이베이는 거기 타이베이 101이라고 하는 101이라고 하는 이 빌딩을 짓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짓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그 타이베이 101 건물의 높이가 501m입니다. 501m. 예. 그런데 거기 그거를 허가 내려면 600m 정도까지 이 비행 안전 구역을 따르게 설계를 한 겁니다. 아예. 예. 그래서 그 비행기들은 그쪽으로는 들어가지 마라. 그 높이 이하에는. 그러고서 그 101층짜리를 갖다가 허가를 내준 거죠. 저기 자료를 띄워주는 그 하네다 공항하고 이거는 후쿠오카, 이거는 어떤가? 이건 오사카, 이거는 어떤? 하네다 공항은 아시는 바와 같이 하네다 공항 북쪽은 동경 시내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비행기들이 바닷가에서 들어와서 당연히 그 위로다가 이륙을 하게 되면 동경 시내에 개발이 안 되지 않습니까? 비행 그렇죠. 안전구역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비행 안전을 위해서도 그다음에 그 개발을 위해서도 아예 공역을 재설계한 겁니다. 저건 아주 획기적인 발상입니다. 예. 아예 비행기는 밑에서 그 바다 쪽에서 들어와서 바다 쪽으로 이륙해라. 대신에 동경에는 들어오지 말고 시내에는 예. 아예 바다에서 들어와가지고 바다로 나가라. 예, 그렇죠. 예를 든다면 김포공항 같은 경우에도 북쪽은 청와대 이런 쪽 때문에 그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든다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아예 그 한강 북쪽은 아무 비행 안전 구역을 적용하지 말고 아예 개발을 해라.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 굉장히 좋은 포인트인데 만약 일본의 하네다처럼 우리가 김포공항을 다시 한번 재설계하게 된다면 이쪽 북쪽은 전혀 제약이 없는 거예요. 예.
제약이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선회하는 절차가 없다면 예. 김포공항에 예. 그러면 뜨고 내리다가 예를 들어 선회하는데 바닷가에서 있다면 예. 그러면 부천 쪽도 그냥 풀어줄 수가 있죠. 공역을 재설계하면. 공역을 재설계하면은 그러니까 선회하는 부분이 없다면 저기 일본의 하네다는 바다에서 선회하니까 예, 바다 쪽으로 들어와서 바다 쪽으로 나가. 바다 쪽에서 들어가다 바다에서 예, 나가니까. 예, 예. 아, 우리 김포항도 그렇게 설계할 수 있나? 뭐 그거 아니래도 예. 이 제주 드림타워 하는 거를 조사를 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그 저기대로 하면 충분하게 아. 예, 완화가 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해서 비행기 성능이 바뀌기 때문에 그 소위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데는 엄격하게 하지만은 선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카오 규정인데 그 나라 현실에 맞게 한다. 예. 이런 거고 미국은 많이 풀어주고 있다. 예. 근데 우리 제주도의 드림타워도 2km밖에 안 되는데 현행법으로는 4km 이내에 15층까지밖에 안 되는데 2km 내에 무려 160m짜리를 짓게 예. 했다. 예. 그럼 만약에 제주도의 드림타워를 김포공항에 적용하거나 다른 데 적용하면은 엄청난 혜택이 늘어나게 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예,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다음 하나 더 맞자면 그러면 그런 그 제주도의 그 기준을 적용하면 성남공항 군공항이기 때문에 좀 다른 점은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나요? 성남공항 이전은 가능한가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군의 입장은요. 네. 공항 이전은 얼마든지 좋다. 대신에 그 공항을 대처할 그 공항을 만들어 달라 이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대구공항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전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 이제 예. 수원비행단은 제가 보기에는 이전을 하려고 했더니 또 이전을 할 때에서 또 반대를 하고 그래서 지금 시간이 끌고 있는 것 같은데 성남공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남공항도 성남공항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꼭 비행기 뜨고 내리는 것만이 아니거든요. 거기는 예. 뭐 전시 있을 때 여러 가지 그 군사 문제가 있는 군사 물류가 뭐 거기 집중될 수 있는 문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데를 확보해 주면 뭐 그거는 얼마든지 뭐 가능한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박사님 저 글을 보니까 이 활주로가 600m를 300m로 줄이게 되면은 훨씬 더 그 고도 제한 완화를 또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그 이제 진입로인데요. 네. 진입로인데 진입. 진입로를 현재는 지금 이제 그 군사기지및 군사시설보호법에는 그냥 600m로 해놓고 있거든요. 네, 600m. 근데 실제로 이 여객기도 그 큰 여객기도 이렇게 활주로에 진입할 때는 사실은 50m도 안 되는 구역만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안전하기 위해서 한 300m 정도로 늘려 가지고 지금 이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럼 김포공항은 몇 미터예요? 300m입니다. 아, 인천공항도 300m고요. 김포공항 300m, 인천공항 300m. 예. 근데 미 공군도 300m. 미 공군도 300m. 예. 근데 성남공항은 성남공항이 아니라 옛날부터 그냥 이 변경 안 하고 있는 게 600m로 돼 있어서 600m.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서 비안전 구역을 이제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 그다음에 미공군의 저기를 따라서라도 300으로 줄이면 저쪽 분당 있는 탐마을 쪽에 있는 데는 완전히 그 비행 안전 진입로 이 구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 데가 엄청나게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우리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카오가 바로 앞에 있는 맥길리 대학을 나왔고 공군상활학교 교수를 하셨고 쭉 이제 군공항의 고도 제한 이걸 풀어야 된다는 거 오랫동안 주장을 해오셨는데 예, 이번에 성남에서 이제 한 번 고도 제한 완화가 풀렸어요. 예, 근데 만약에 그 이재명 대통령 이 정부에게 건의를 한다면 이것만 하면 근본적인 변화를 국민들에게 줄 수 있다라고 건의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연구하느라고 이제 그 제주 드림타워 이걸 연구하느라고 전화를 여러 번 했습니다. 예, 예. 그랬더니 이제 그 당시에는 제주공항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이제 부산
지방항공청에서 그걸 했는데요. 이제 이 관계자들이 전부 피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무슨 잘못한 게 드러날까 봐.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카오 규정에 따라서 아주 잘 처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비행 안전에도 지장이 없으니까 그걸 허가 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제일 먼저 그 제주 드림타워를 어떤 식으로 다 그게 허가가 됐냐 이거를 좀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하는데 제가 보기엔 한 3개월이면 되거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카오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었냐 그것도 명확하게 조사를 해서 오히려 그거를 했던 관계자는 상을 줘야 장려해줘요? 됩니다. 상을 줘야 됩니다. 상을 준다. 그래놓고 자 이런 거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난 다음에 항공학적 검토를 해가지고 뭐 비행 절차 이것만 계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제주 드림타워로 한 걸 가지고 김포공항에다 적용을 하면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30만 채 이상의 부동산이 해결될 수 있고 국민들의 이익이 엄청나게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기 이제 박계태님이 보니까 질문이 있는데 그냥 김포공항을 이전하면 안 되나요? 그랬는데 이전에 이재명 대표도 그런 공약을 냈었어요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가요? 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한민국의 그 현재 공항의 기준은 1940년대 정해진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비행기가 발달하게 됨에 따라서 수없이 많은 고도 제한 완화를 해내가고 있습니다. 제주도 드림타워도 2km 지점에 큰 높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제 그 기준을 가지고 김포공항, 광주공항, 부산공항, 다른 대구공항, 많은 전국에 있는 공항까지를 함께 적용을 하면 국민의 작게는 600만 명, 많게는 1000만 명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 국토부가 중심이 돼서 지자체와 한번 근본적인 변화를 한번 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성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항상 우리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앉아 계세요. 이 공항 이전 문제도 새로운 각도와 새로운 도전,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알게 됐는데요. AI 반도체 시장에 우리가 독주하는 회사가 있죠. 엔비디아라는 시총 1위에 등극하고 얼마 전에 젠슨 황이 와서 우리 이재용 회장, 정선 현대자동차 회장을 만나서 GPU 26만 장 이렇게 했을 때 오는 많은 국민들이 감동도 했습니다. 엔비디아 시가 총액은 대한민국 GDP보다 2배 이상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구글의 TPU가 판을 흔들기 시작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구글이 TPU가 근본적인 AI 칩에서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사실을 보면서 과거 아틀란타 올림픽 때 북한 선수 중에 개순희라는 유도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일본의 무명의 개순희 선수였는데 일본에는 전설적인 다무다라 요코라는 전설적인 유도 선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개순희 선수가 한판승으로 일본의 전설의 유도 선수를 이겼습니다. 저는 그 장면도 놀라웠는데 개순희 선수의 한마디가 저는 몇십 년이 지났는데 잊지 않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영원한 1등은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영원한 1등은 없습니다. 아마 엔비디아도 영원한 1등이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2등, 3등도 중요하지만 누구도 넘볼 수 없는 AI 칩에서 1위를 향해서 큰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때 개순희 선수의 저 장면은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국민들도 전 세계의 AI 전쟁, 기술 전쟁, 히토리 전쟁 여기서 한판승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서울엔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내일은
더욱 춥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파타타타 증권통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